용종이 발견되었다면 난 이미 야구 타석에 올라와 있고 원 스트라이크 상태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암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은근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마블의 영화 블랙팬서로 잘 알려진 채드윅 보스만이라는 영화배우가 43세 나이로 안타깝게도 대장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 우린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배우야말로 젊음과 건강의 상징과도 같은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 배우가 젊은 나이에 그것도 암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모두를 더욱 안타깝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하면은 5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추이가 심상치 않다고 해요. 이제는 40대 이전에도 암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선진국에서 이런 현상이 먼저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1975년부터 현재까지 젊은 사람들의 암 발생률이 약 40%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암, 특히 대장암 증가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국인에게 세 번째로 흔한 암이 대장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장암의 발생률이 특이한 것은 단순히 그 숫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젊은이들의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대장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을 걸쳐 누적된 문제들의 결과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치 야구 경기에서 3번의 스트라이크를 당해야 타자가 아웃되는 것처럼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암이 발생합니다. 장 환경의 변화와 유전자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용종의 발생, 그리고 몇 단계를 걸쳐서 궁극적으로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멀티스텝 모델이라는 거죠. 이번 동영상에서는 수년을 걸쳐서 발생하는 이러한 단계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장암 발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장 용종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대장 용종은 성인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종양성 용종과 비종양성 용종으로 크게 나뉜다고 해요.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되는 용종 중에서 약 50% 정도가 종양성 용종에 해당되는데 종양성 용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중에 종양으로 발전될 수 있는 용종들을 말합니다. 종양성 용종 중에서 특히 선종성 용종은 대장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종양성 용종은 이름이 비종양성이기 때문에 종양성 용종에 비해서 암으로 발생될 확률이 적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용종 자체가 정상 조직이 아니고 유전적이든 환경적인 요인이든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비종양성 용종도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면 다른 형태의 용종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중에 용종이 발견돼서 의사가 제거하더라도 다시 그 용종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재발성 용종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건강 검진할 때마다 용종을 제거했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실제로 용종 제거 후에 재발되는 케이스가 약 30%에서 60%라고 하니까는 이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남자가 한 3배 정도 여자보다 용종이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용종도 다 같은 용종이 아니라고 해요. 만약에 제거할 당시에 용종의 크기가 컸거나 아니면은 그 개수가 많았을 경우에는 이 환자에게서 다른 용종이 다시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도 용종 재발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담배도 몸에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술은 아무래도 장세포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음주의 경우에는 비음주자에 비해서 재발성 용종이 발생할 확률이 약 5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흡연의 경우에도 2.3배가 높다고 합니다. 비만도 용종 재발과 연관이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운동 여부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해요.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 무려 9.24배 차이가 난다고 해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의 용종 재발률이 10배 정도 높다는 뜻이니까는 건강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장암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장암을 야구 경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대장 용종이 발견되었으면 이미 원 스트라이크 상태입니다. 유전적 문제이든 장애 만성 염증 같은 환경적 요인이든 용종은 비정상적인 형태의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상태입니다. 대장 내시경이 일반화되기 전, 오래전에는 내 장 안에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결국은 대장암으로 진행이 되고 대장암이 커지거나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르죠. 이제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장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될 이유를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로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면 됩니다. 비록 용종이 원 스트라이크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대장암은 정상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발생되긴 하지만 단 하나의 유전자가 변했다고 해서 암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암 발생에는 몇 가지 유전자가 관여합니다. 부품 하나가 고장난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부품이 고장이 나서 결과적으로 암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부품들이 다 망가지기 전에 미리 바로잡으면 됩니다. 타석에서 무기력하게 아웃되지 않고 암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온코진과 온코진이라는 두 가지 유전자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을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암 유전자를 뜻하는 온코진은 암을 의미하는 온코와 유전자 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암을 다루는 학문인 종양학이 바로 온콜로지입니다. 그렇다면 원암 유전자라고 해석되는 프로토온코진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프로토는 최초 혹은 기원이 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암 유전자의 기원이 되는 유전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프로토온코진, 이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이름이에요. 마치 시한폭탄과 같이 기분 나쁜 존재처럼 들리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원암 유전자, 이 프로토온코진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극히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세포의 성장, 분열, 분화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 같은 역할을 해서 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프로토온코진 자체는 암을 유발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유전자 안에 특정 돌연 변이가 발생하고, 즉 고장이 나면 온코진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암 발생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하게 암 유전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뜻에서 원암 유전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암 유전자인 온코진은 급발진하는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같습니다. 가속 페달은 차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장치인데 자동차 부품들의 결함으로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프로토온코진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속 페달이고, 온코진은 프로토온코진의 돌연 변이가 발생해서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통제를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온코진은 세포의 성장을 과도하게 촉진시키고 비정상적인 세포를 증식을 유발해서 암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프로토온코진으로는 APC 진, KRAS 진, P53 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 유전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암이라는 것이 하나의 유전자의 변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의 변이의 합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세포의 성장, 분열, 분화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하나씩 문제가 생겨서, 즉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쓰리 스트라이크를 맞게 되면 그 문제의 총합으로 대장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유전자는 세포 분열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 유전자가 고장나면 정상 세포들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유전자 복제는 100% 똑같아야 되는데 가끔 이상한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다른 프로토온코진은 KRAS라는 진인데요. 이는 온앤오프 스위치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포 분열 명령을 하는 SG가 수용체에 결합하면 스위치를 켜서 세포 분열을 담당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고장나면 스위치가 고장나는 셈입니다. 명령이 없는데도 스위치가 온으로 계속 작동을 하고 세포는 계속 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전자의 수호천사라고 불리는 P53 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이 진이 고장이 나게 되면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심각하게 손상된 DNA를 가진 세포를 자폭시키는 기능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정 세포 사멸이라는 자폭 기능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전체를 요약해 보자면, 중요한 프로토온코진이 변이돼서 암 유전자로 바뀌게 되면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온오프 스위치 기능이 마비돼서 이 비정상적인 세포들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손상된 DNA를 복구하고 제어하는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 세포들은 죽지 않고 무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암이 발생하는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각 유전자들의 변이는 단계마다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통계적 숫자일 뿐이고 누구에게는 더 빨리 혹은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용종이 발견되었다면 난 이미 야구 타석에 올라와 있고 원 스트라이크 상태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비록 용종 단계이지만 암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암은 한국인 10명 중에 4명이 걸리는 병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대장암은 우리나라 40대, 50대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 발병률 1위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고요. 재발성 용종 환자들은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재발성 용종도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 유전자야 어차피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만이 우리가 그나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종을 가진 환자의 장내세균 구성의 다양성이 정상인에 비해 감소되어 있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구성도 정상인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논문을 통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장 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먹은 음식과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입니다.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장 환경을 건강히 유지하면 용종 재활 가능성을 낮추고 이런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